봄이 오는 어느 주말. 비록 휠체어를 탔지만 남자는 날아갈 듯한 마음이다. 봄 기운이 완연한 차림으로 약속 장소로 향하는 그녀. 남자는 언제나 그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린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 역시 상기된 모습. 예. 유혁 씨. 어떻게 왔어? 전차 타고 왔지. 전차 타고? 그래. 오늘 되게 춥지? 되게 춥다. 언제 보아도 예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고경호와 김영실. 두 사람은 연인이다. 짱이야. 됐어. 척수장애인인 경호 씨는 아침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온몸을 풀어줘야 일어날 수 있다. 이리 와. 함께 살고 있는 둘째 누나와 조카 현성이. 그런데 삼촌이 몸을 풀고 있는 동안 현성이가 휠체어를 차지해버렸다. 그게 좋은 거다. 발 빠졌어. 왜 이렇게 안 싶다. 바퀴 달린 것을 특히 좋아하는 현성이에게 삼촌의 휠체어는 가장 욕심나는 장난감이다. 내 자리인데, 그치? 야, 나와 빨리. 내 자리야. 삼촌과 조카 사이에 벌어지는 휠체어 쟁탈전은 내 끈도 됐지? 현성이를 전용 승용차에 태우고 나서야 끝이 났다. 목과 어깨 아래가 마비돼 혼자서는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경호 씨. 일일이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돌쟁이 조카보다 나을 게 없는 처지다. 일어나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 경호 씨의 하루는 해가 중천에 뜬 한낮에야 시작된다. 혼자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면도. 밤새 자란 수염을 깎으며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다. 세수물은 물론 면도 외의 모든 일은 어머니의 시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경호 씨. 그야말로 어머니가 어린아이 돌보듯 보살펴 주어야 한다. 키가 180cm나 되는 훤칠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특별히 고안된 지지대가 없으면 힘을 못 받아 손이 툭 떨어질 만큼 중증 장애를 입은 지 10년. 그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손발이 되어 주었다. 덕분에 큰 불편을 모르고 살아온 경호 씨. 이렇게 왼손 씻을 때 가장 다정한 포즈가 나오죠. 기대가지고. 그러나 늘 함께 있다 보면 좋지만도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거 갖고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무슨 이제 다른 거. 정치 얘기.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정치 얘기. 탄핵. 아드님하고 의견이 틀리시나 보죠? 아, 우리는 이제 옛날 사람이고 얘는 신세대니까. 신세대는 다 탄핵하지 말라. 우리 아들은 엉엉 울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이 분명했던 아들. 이래저래 어머니는 아들을 이겨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그냥 대학교 가라고 왜 화도 못 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1학기 방학 때 가족끼리 해운대 갔다 와가지고 2학기 한 일주일 댕겼나? 그리고 다쳤으니까 또 이제 죽을까 봐. 여기서 상기 100번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10년 전 눈부신 청춘 경호 씨. 위로 누나 셋을 둔 외아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아서 여학생들에게 인기도 좋았던 경호.
부모님에게 자랑스럽기만 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대학 1학년 그의 청춘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날개가 꺾였다. 처음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중증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됐고 그로부터 10년 올봄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도 생겼다. 경호 씨의 연인 영실 씨는 청각 장애 아들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 소리 와우기 천천히 해. 이거는 계속 하고 있어. 계속.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을 한 아이들은 와우기를 통해 소리를 전달받게 된다. 들려? 이명선 하면 네 하는 거야. 이명선. 조금 소리 낮게. 이명선. 잘했어. 오늘은 선생님하고 한글 할 거야. 네 해. 좀 낮게 네. 그동안 수화를 쓰다가 처음으로 듣고 말하기를 배우게 된 아이들에게는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가. 이거 뭐지? 오리. 잘했어. 그다음에 이거 말해봐. 이거 뭐지? 다시. 빵. 한 단어를 10,000번 이상 되풀이해야 겨우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있다. 끝없는 인내가 필요한 일. 조로 만들어 궁전. 이처럼 장애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되어 있었기에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것이다. 경우는 대부분을 제가 다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 그런 것보다도 내가 과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런 육체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장애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나 가치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관의 혼란이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 시각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경호 씨.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간간히 번역 일을 하고 있다. 그나마 손가락 일부를 움직일 수 있는 왼손에 보조기구를 끼면 자판을 칠 수 있다. 손으로 사전을 찾는 대신 단어도 검색할 수 있고 컴퓨터가 없었다면 번역 일을 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번역은 한 장애인 단체에서 부탁한 일.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힘이 들 때면 노래를 부르는 경호 씨. 그가 부르는 노래들은 대개 복음성가다. 장애를 입은 후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그에겐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장애인을 위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 신앙을 가지면서 그에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비록 왼손의 일부밖에 쓸 수 없지만 그는 잃어버린 9개의 손가락을 아쉬워하기보다 남아있는 손가락에 대해 감사하게 된 것이다. 어머니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영실이가 무척 기다려지는구나. 아들의 연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날리는 신세대 어머니. 아들의 손발이 되어 산 덕분에 만능이 되어버렸다. 조금 있으면 와요.
이렇게 재밌으시겠네요. 예? 주고받는 게 재미있어요. 예, 재밌으니까 매일 하고. 정말 바로 영실 씨의 답장이 왔다. 응? 무슨 날인데요? 아, 축구요. 군고구마 먹으면서 봐요. 이따 봬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품이 마치 연인 사이 같다. 딸이 샘을 낼 정도로 죽이 잘 맞는 두 사람. 정성스러운 무즙과 고구마를 잘 먹고 감기 나서 올게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저장해두었던 영실 씨의 문자를 읽어본다. I love you. 네, 이건 안 지웠죠. 왜요? 예?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보려고. 어머니에게 역시 삶의 희망을 다시 갖게 한 영실 씨. 어머니도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현 씨도 이거 좋아해요? 예. 영실이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래요? 영실 씨가 오는 날은 특별 메뉴를 준비한다. 은성아 안녕. 퇴근 후 바로 달려온 영실 씨.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손님이라기보다는 제 집 드나들듯 편한 분위기다. 오늘 되게 좋아. 하루 종일 기다리던 여자친구를 앉아서 맞을 수밖에 없는 경호 씨. 하필이면 그때 전화까지 온다. 그래요? 알았어요, 명. 근데 나 되게 바빠가지고 배 되게 고프다. 그래? 어? 근데 아직 밥이 준비 안 됐나 봐. 제 고구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올 때 고구마를 해주세요. 오늘 시간에 우와 딱 맞춰서 먹게. 어머니는 영실 씨와의 약속대로 고구마를 구워 놓으셨다. 감독님 하고 네, 없어요. 예. 그런데 구운 고구마를 먹으려다 말고 경호 씨를 베란다 앞으로 데려다주는 영실 씨. 추운 데 있으면 또 한없이 춥고 그 열을 한번 받으면은 그 열이 또 체온 조절이 안 돼가지고 열이 식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열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나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밖에서 만나기가 힘든 두 사람은 이렇게 집에서 만나는 게 데이트다. 그런데 이것저것 시중만 들게 하는 것이 마음 아픈 경호 씨. 그러나 영실 씨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온갖 수발을 다한다. 왜? 왜 trouble? 잠시 울적했던 경호 씨가 금방 행복해진다.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좀 더 익어야 돼. 영실 씨를 위해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한 오징어 불고기. 왜 떠세요? 이틀에 한 번 영실 씨가 오는 날마다 잔치 분위기다. 월요일도? 네? 월요일도 바빠? 아니요, 수요일이요. 일이 제일 많아요. 그럼 수요일 날을 제일 맛있는 거 많이 해놔야 돼. 쌈을 싸서 우선 경호 씨 입에 넣어주는 영실 씨. 그런데 경호 씨는 뜨거워서 쩔쩔매면서도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이다. 오늘 다 잘 됐네. 밥 잘 됐고. 저녁밥을 먹은 후 갖는 둘만의 시간. 두 사람은 3년 전 한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만났다. 그때 영실 씨는 간사로 일하면서 경호 씨를 도와주는 입장이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영실 씨에게 호감을 느꼈던 경호 씨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난 전혀 기억 없어. 나를 탁 쳐다보면서 막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나를 보면서 밥을 들고 앞에 앉았다. 소설 써, 고경호. 내 무슨 호기심, 내 눈에서 그 호기심이 보이겠냐? 영실 씨도 뭔가 마음에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되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애기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왜 애기처럼 말을 할까? 난 당황스럽잖아. 내가 먼저 애기처럼 했어. 나 원래 그래, 목소리가. 영실 씨는 경호 씨가 자기를 이렇게 좀 좋아하고 있다는 걸 언제쯤 눈치챘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제가 또 뭐 장애인을 이렇게 좋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뭐 좋다 그런 건 전혀 없었죠. 근데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그러게요. 그게 참 놀라워요. 영실 씨는 어디에 반한 것 같아요? 경호예요? 예.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런 모습에 반한 것 같아요. 경호는 되게 정직하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음직한 남자. 네, 착하고. 흥흥흥하고 하고 없어.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는 순간 베란다에서 빨래를 거두시는 어머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두 사람이다. 아무튼 그런데 영실이는 여기를 등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포옹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둘째 누나가 하고 보고 있는 거야. 웬일이야 경희 언니가? 그 뭐지? 엄마가 된장을 뜨러 왔다가 그걸 봤는데 경희 누나한테 얘기를 했나? 둘째 누나한테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둘째 누나한테 궁금해 딱 와가지고 또 보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오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우리에게 오해할 만한 소식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11시가 다 되는 시간에 빨래를 거두시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예. 예, 좀 오늘은 이상한 하루네요. 이상한 밤이군요. 네, 경호 씨 왜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영실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형광등 빛이 얼굴에 비춰가지고 자기 잠이 잘 안 온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에 가려지거든요. 그늘이 져가지고. 피곤한 영실 씨는 깜빡 잠이 들 때가 종종 있다. 불을 끄면은 밖에서 혹시 딴 생각할까봐 민망해서 불은 못 끄고 그냥 이렇게 가려줘요. 가려주고. 영실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경호 씨.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연인의 단잠을 곁에서 지켜주는 것이 그가 사랑하는 방식이다. 안녕. 이따. 가지마. 한잠 자고 난 영실 씨가 간다고 일어서자 미안해. 바람 빠진 공처럼 시무룩해지는 경호 씨. 그만 보자. 울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연인들처럼 헤어지는 게 아쉬운 두 사람이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라. 멋지게 입고 왔네. 영실. 이거 어떻게 가냐 깜빡해서. 네? 밤길을 혼자 돌아갈 영실 씨가 걱정인 어머니. 영실 왜? 가지마. 너 그럼 아버지한테 혼나잖아. 가지마. 야 징그럽다 이거. 어? 징그러워. 나 뭐래? 조심해서 가. 안녕. 조심해서 가. 2층, 3층, 4층 진짜야. 안녕. 응. 헤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애절한 이별. 한없이 쓸쓸해지는 경호 씨다. 이렇게 채널을 딱 13번 틀어서 영실에 가는 거 이렇게 봐요. 방으로 돌아온 경호 씨가 TV를 켜고 마치 스토커처럼 엘리베이터 안에 영실 씨를 지켜본다. 한술 더 뜨는 영실 씨. 영실 씨가 그려준 하트에 한없이 행복해지는 경호 씨다. 며칠 후 경호 씨 조카의 돌잔치가 열렸다. 손님들 사이에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경호 씨와 영실 씨다. 좀 늦게 온 큰 누나네. 이렇게 늦었어. 바로 앞인데 그걸 모르고 뒤에서부터 계속
남부러울 것 없이 화목했던 가족. 그러나 지난 10년간 모두가 힘들었었다. 영실 씨를 만나 행복해하는 경호 씨를 보며 가족들은 불행의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인생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복병들이 숨어 있지만 이렇게 견뎌낼 만한 힘도 있었던 것이다. 자, 경호야. 야, 뽀뽀해봐, 뽀뽀. 뽀뽀. 짓궂은 매형의 요구에 뽀뽀. 천연덕스레 러브신을 연출하는 두 사람. 야, 니네들 너무한다 얘. 여기 많은 대중 앞에서. 어머니도 고단수다. 숨어. 테이블 밑으로 숨자. 돌잔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인근의 대형 할인점부터 찾는다. 두 사람 다 심각한 분위기. 장애인 화장. 아, 장애인 화장실. 없었던 거 같아가지고. 대형 할인점엔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층마다 있는 건 아니다. 깊숙이 자리 잡은 장애인용 화장실로 함께 들어가는 두 사람. 잠깐만. 이 자리를 이거 좀 뜯어봐. 외출 시에는 호스를 이용해서 소변을 본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요일을 느끼지 못하던 예전에 비하면 대단한 발전이다. 위로 올려야지. 그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또? 최고 시속 10km인 전동 휠체어. 영실 씨는 뛰다시피 쫓아간다. 영무원. 휠체어용 리프트를 타려는 경호 씨. 네, 여기 장애인이거든요. 어디십니까? 인천 방향이요. 전방에 알았어요. 예. 연동 휠체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네. 전철 타고 길이 많이 다녔어요? 네, 많이 다녔어요. 국회도 가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가고. 국회라고 하면은 어, 촛불 집회인지 아니까 국회 도서관이라고 해야 돼. 국회 도서관. 오늘 추워. 마스크 좀 해줘. 이래서 나 데려다 줄 수나 있겠냐? 어? 뭐?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냐? 아이고 추워. 옷도 벗어주겠네. 아이고 추워. 응? 고경호 추워. 하나만 눕혔고. 처음으로 영실 씨를 데려다 주겠다고 나선 길. 그런데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경호 씨는 추위도 더 탄다. 데려다 준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러라고는 했지만 사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불안하기도 한 영실 씨. 버스를 타면 더 가깝지만 전동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밖에 없다. 다음부터 하면 안 될까? 그런데 플랫폼과 전철 사이에 바퀴가 걸리고 만다. 얼른 휠체어를 돌려 뒤로 올라가려는 경호 씨. 그러나 역시 바퀴가 출입구의 턱을 못 넘는데 전철문이 그대로 닫혀버린다.